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제가 몇 번을 봐도 눈물이 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인데요. 기억에 남는 대사 중에 유진철이가 의병으로 밝혀진 고해 신과 나누는 대화가 압권이죠. 유진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수나 놓으면서 꽃으로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조선 사대부 여인들은 다 그렇게 살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해 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 지려하오 라고 대답합니다. 또 있습니다. 고해신이 일본군의 무차별 구타에 위험에 빠진 조선 여인을 구하려고 총을 빌려달라고 유진철에게 얘기하자 유진철이가 말리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인 하나 구한다고 조선이 구해지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자 고해신은 이렇게 대답하죠. 구해야 돼요. 언젠가 저 여인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뿐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고해신처럼 꽃으로 그러나 불꽃으로 살았던 여성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1933년 2월 29일인데요. 하얼빈 교회에서 거짓 차림의 여인이 일제 경찰에게 붙들렸습니다. 여인의 품에는 권총과 비수, 폭탄도 나왔습니다. 그분은 독립투사 남자연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의병전쟁에서 죽은 남편의 옷을 감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설립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만주국 정권대사인 무토 노부요시를 암살하려고 중국 거지로 변장한 겁니다. 그러나 조선인 밀정인 이종령의 밀교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당시 61살이었던 선생은 혹독한 고문 속에 9일간이나 단식투쟁으로 버티다가 옥중 순국을 두려워한 일제에 의해서 황급히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결국 조선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순국했습니다. 선생은 밥을 내미는 일경에게 조선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남자연 선생은 만주에서 독립군의 어머니, 그리고 만주투쟁의 여걸, 그리고 여자 안중근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강철 같은 독립투사가 되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신문에는 남자연 선생과 관련된 기사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눈에 띄던데요. 그 중에서 조선중앙일보 1933년 8월 26일자는 순국하기 하루 전에 파란 중첩의 과거와 땡땡땡 하는 제목으로, 아마 땡땡땡은 검열에 깎인 듯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선생이 일대기를 쓰는데요. 이 선생은 1891년 18살의 나이로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일제히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선포 등으로 의병전쟁이 일어나고 그 의병전쟁에 참전한 남편 김영주가 전사하죠. 37년 뒤에 거사 때 몸에 들렀던 적삼은 이 남편이 생전에 입고 있었던 옷이라고 하더군요. 이후에는 유복자와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살다가 시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자 독립운동에 발벗고 나섭니다. 선생은 1919년에 3.1운동에 참여한 뒤에 가족들과 함께 만주로 떠납니다. 그때 선생의 연세가 47살이었습니다. 선생은 무지와 목매도 적이라면서 조선여자교육회를 10여 곳이나 만들어서 여성의 항일투쟁 의식을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서간도 일대에는 90여 개의 독립운동 단체가 난립하고 있었는데요. 선생이 동분서주하면서 동지들 간 불화를 불식시키는 데 적극 노력했습니다. 선생은 동지들과 함께 사이또 마코토 조선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을 주도했는데요. 당시 신문은 남자연이 1927년 4월에 권총 한 자루와 탄환 8발을 지니고 몰래 들어와 사이또 총독을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만주로 돌아갔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선생은 1928년에는 길림에서 김동삼, 안창호 외 47분이 중국 경찰에 잡히게 되자 감옥까지 따라가서 지성으로 옥바라지를 했고요. 그 석방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1932년에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우자 국제연맹은 하얼빈에 조사단을 파견하는데요. 선생은 이때야말로 조선의 상황을 알릴 기회라고 여겨서 왼쪽 손가락을 끊어서 무명천에 조선은 독립을 원한다 라는 혈서를 써서 조사단에게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삼엄한 경비를 뚫지 못하고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선생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듬해인 1933년에 만주국 정권대사인 무토를 암살하려다가 역시 실패로 끝난 겁니다. 전 남자연 선생에게서 안중근 의사의 얼굴이 중첩됩니다. 남자연 선생은 안중근 의사보다 7살이 위거든요. 선생의 기계와 행동이 어쩌면 그렇게 안중근 의사와 닮았는지 모릅니다. 선생의 유언이 신금을 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갖고 있는 249원 80전 중에서 200원은 조선 독립의 날 정부에
독립 축하금으로 바쳐라. 남은 40권 80잔의 반은 손자인 시련을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 써서 내 뜻을 알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 반은 친정의 종손에게 주어라 라고 합니다. 강철 같은 독립수사였지만 한편으로는 평범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는 독립정신의 근간인 교육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당부로도 읽힙니다. 어머니가 순국하자 아들인 김성삼이 어머니의 부고장을 돌리다가 일제 경찰에 의해서 압수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1933년 8월 23일 선생의 유해는 하얼빈의 공동묘지에 묻혔는데요. 선생을 기리는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동포요, 무엇이 그리 바쁘뇨? 황망한 발길을 잠시 멈추시고 만주 벌판에 떠도는 남자연의 혼백 앞에 자유 세상 밝히는 분향을 올리시라. 안하게 혈서와 무명지를 보게 되리라 라는 시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고해신이 활약한 바로 그 시대, 그 무렵에 고해신처럼 불꽃처럼 살다 가신 또 한 분의 독립투사가 계십니다. 안사람 의병가를 지은 여성의병장 윤희순 선생인데요. 그의 안사람 의병가는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사랑 뭐를 쏘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냐?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라는 내용이죠. 안방에 머물러 있던 당대 여성들의 구국운동을 일깨우는 내용인데요. 쉬운 단어의 반복과 강조를 동원해서 선동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이 의병운동에 투신한 계기가 바로 1895년 무렵이었는데요.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시아버지 유홍석을 비롯한 가문 전체가 의병활동에 뛰어들게 되죠. 시댁의 만류에 안방을 지켰던 선생도 결국 시아버지와 남편의 길을 쫓게 되는데요. 선생은 이때부터 안사람 의병가는 물론이고 방어장, 병정노래, 의병군가 열리, 병정가, 오랑캐들아 경고한다 등의 경문가 의병가를 지어서 민간에 퍼뜨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선사람 농락하며 안사람들 농락하고 민비를 살해하니 우리인들 살 수 있나? 빨리 나와 의병하세. 또는 전벌레 같은 놈들아 오랑캐가 좋단 말이냐? 죽더라도 서러워 마라. 우리 의병은 금수를 잡는 것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나라 없이 살 수 없네. 나라 살려 살아보세. 조상 없이 살 수 없네. 조상 살려 살아보세 라는 내용 하고요. 원수 같은 이놈들아 네 놈들 잡아다가 살을 깔고 혀를 갈아서 조상님께 분을 푸세 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선생이 지은 가사 중에는 조선 안사람들이 의병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곧 나라 찾기요 외놈들 잡는 것이라면서 이 가사를 자주 읽고 외우라 라는 당부의 글을 붙이기도 합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정미 7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다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죠. 이때 선생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안사람 의병단을 조직합니다. 안사람 의병단은 남자 의병이 뒷바라지에 만족하지 않고요. 강원도 춘천 골짜기에서 고된 훈련까지 받았는데요. 심지어 화약까지 제조했고 군자금까지 거뒀다고 합니다. 선생은 국권 침탈 직후인 1911년에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했는데요. 선생의 나이 52살이었습니다. 1912년에 노학당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는 1915년에 폐교될 때까지 50여 명의 항일투사를 키워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와 시동생, 남편까지 모두 잃게 되죠. 그러나 아들인 유선상과 함께 3대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선생은 독립투사 친인척들로 가족부대를 결성해서 통신연락 업무와 모금활동, 정보수집, 군사훈련 등의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강철 같던 선생도 독립투쟁을 벌이던 아들 유선상이 체포되어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하자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던 윤희순 선생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한 사람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윤 선생은 아들이 순국한 지 불과 11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선생이 남긴 신세 타령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몸도 슬프련만 우리 의병 불쌍하다. 외놈들 득세하니 배고픈들 먹을 수 있나? 춥다 한들 춥다고 할 수 있나? 내 땅 없는 서름이란 이렇게도 서러울까? 이역만리 찬바람에 발자국마다 얼으며 발끝마다 백설이 맺고 눈썹마다 얼음이. 불쌍하다 불쌍하다. 선생의 마지막 한마디가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방울방울 눈물이라 맺히나니 한이로다. 어떻습니까? 미스터 션샤인의 고해신처럼 불꽃 같은 삶을 산 분이 어디 남자연 윤희순 선생뿐이겠습니까? 2022년 2월 말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여성 독립유공자는 모두
544명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두 분과 함께 몇 분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한 분 한 분의 불꽃 삶을 고작 원고지 몇 장으로 묶음 처리한다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대로 공부해서 심도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